경상도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다고? 서울에서 내려온 다큐멘터리 감독 이지우는 울산의 한 거리에서 깜짝 놀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는 외국인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거리를 지나가다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아랍어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지역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2022년엔 3,000명이었는데 2024년엔 8,000명. 이들이 왜 이곳을 찾은 걸까? 그 이유는 조선업의 부활이었다. 일손이 부족한 한국 조선소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 온 숙련된 노동자들을 대거 채용했고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들, 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특별기여자로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가족들까지. 이 도시는 이제 단순한 한국인의 도시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삶의 방식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는 음악회. 이지우는 호기심이 생겼다. 과연 이 음악회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카메라를 들고 음악회가 열리는 현대예술관 대공연장으로 향했다. 이지우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지역 외국인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은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였다. 알리는 2년 전 한국 조선소에 취업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한국은 기회가 많은 나라예요. 월급도 괜찮고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죠. 하지만 가끔은 외롭습니다.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와 언어 장벽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지 한국인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어 만난 사람은 베트남 출신의 수완이었다. 그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경상도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였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음식도 사람들의 말투도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딸이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도 엄마, 나는 한국인이야? 베트남인이야? 라고 묻는 게 가슴 아팠다고 했다. 아이들이 양쪽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지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점점 깨달았다. 그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정착이 아니라 정말 이곳이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민을 풀어줄 중요한 이벤트가 열리려 하고 있었다. 경상도 최초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는 문화화합 음악회. 음악을 통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소통하는 자리. 이지우는 점점 더 이 행사에 관심이 생겼다. 과연 이 음악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위해 현대예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지우는 음악회 소식을 듣고 현대예술관으로 향하며 이 행사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다. 경상도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건 꽤 특별한 일이야. 그는 지역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먼저 만난 사람은 50대 경상도 토박이 김철수 씨였다. 그는 근처에서 작은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요즘 조선소에는 외국인이 더 많아요. 솔직히 처음엔 적응이 안 됐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덧붙였다. 근데 말이에요. 저 친구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살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이지우는 조용히 끄덕였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아닐까? 음악회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이제 막 변화를 맞이한 이 도시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음악이 흐르면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잠시 잊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이지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음악회가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 되기를. 그는 드디어 현대예술관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음악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지훈이 현대예술관에 도착했을 때 공연장은 분주한 준비로 활기가 넘쳤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고 전통 문화 공연팀은 리허설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9개국 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된 합창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 노래를 부를 예정이었고 각자의 모국어로 된 가사를 손에 들고 있었다. 모로코에서 온 유세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처음엔 우리가 한국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죠. 베트남 출신의 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한국 사람들도 우리 문화를 조금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아니, 이 리듬이 맞아? 지휘자 역할을 맡은 필리핀 출신의 미겔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각 나라의 음악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박자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조화로울까 걱정이에요. 이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흥미로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각자의 문화와 리듬이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음악으로 어우러질 수 있을까? 그때 한국인 음악 감독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음악이란 건 신기한 거예요. 다들 조금씩 조율하고 배려하면 결국 멋진 하모니가 만들어지죠. 그 말을 들은 미겔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합창단을 향해 손을 들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하나로 모여갔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연 당일이 찾아왔다. 음악회 리허설이 계속될수록 참가자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전통 공연팀과 오케스트라 팀 간의 박자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한국 전통 음악은 박자가 유연하고 변칙적인 반면 서양 클래식 음악은 정확한 박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아니, 박자가 자꾸 늘어지잖아요. 전통 음악은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클래식처럼 딱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양측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합창단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베트남 출신 린과 인도네시아 출신 다니엘이 가사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우리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아니야, 이 부분에서 더 길게 끌어줘야 해. 서로 다른 음악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작은 차이도 쉽게 조율되지 않았다. 이지우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음악 연습이 아니라 진짜 문화의 충돌이구나. 이대로라면 공연 당일 완벽한 무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한국인 음악 감독이 합창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나라 방식대로 부르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는 한 무대에서 함께 서야 합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천천히 멜로디를 연주했다. 각 나라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만의 조화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린과 다니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타협하며 박자를 맞추고 음을 조율하며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연습이 끝났다. 됐어. 이젠 정말 무대에 설 준비가 된 것 같아. 이제 남은 건 내일의 공연뿐이었다. 공연 전날 밤 참가자들은 현대예술관 대공연장에 모여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했다. 그들은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남아 있었다. 과연 내일 공연이 성공할 수 있을까? 베트남 출신의 리는 무대 뒤에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다. 린의 옆에 있던 인도네시아 출신 다니엘이 말했다.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그때 옆에서 기타를 튜닝하던 필리핀 출신의 미겔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면 돼. 한편 한국 전통 공연팀도 나름의 긴장감을 안고 있었다. 한국인 무용수 지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 공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한국 전통 문화를 외국인과 함께 무대에 올린다는 것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이 공연이 진짜 의미 있는 소통이 될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음악 감독이 조용히 말했다.
음악은 언어가 아니에요. 느낌으로 전하는 거죠. 우리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가자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비록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함께 하나의 무대를 만든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이제 정말 공연만 남았다.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으로 무대를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공연 당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현대예술관 대공연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첫 화합의 음악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지역 공무원까지. 사람들의 눈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다. 과연 이 무대가 정말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다. 먼저 현대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서곡을 연주했다. 그 뒤를 이어 대학교 브라스밴드가 힘차게 분위기를 띄웠다. 공연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9개국 이주 노동자들의 고향 노래 메들리 순서가 시작되었을 때였다. 이 노래를 바칠게요. 우리 모두의 고향을 위해. 그러나 첫 번째 곡이 시작되자마자 마이크에서 갑자기 심한 잡음이 발생했다. 치익 객석이 순간 술렁였다. 합창단은 당황했고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들이 다급히 움직였다. 이대로 공연이 망가지는 건가? 린과 다니엘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필리핀 출신의 미겔이 손을 들며 말했다. 괜찮아. 마이크 없이 그냥 부르자.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더니 아무런 음향 장비 없이 있는 힘껏 첫 소절을 불렀다. 고향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그러자 다른 합창단원들도 그의 목소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마이크가 고장났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강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관객석에 앉아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고향을 위해,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그 순간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었다. 한국인 관객들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차츰 눈을 감고 그들의 노래를 조용히 감상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 국경도 언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며 같은 음악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이 가진 힘이었다. 마이크가 고장났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다. 우리의 고향, 그리운 이름. 그들의 노래가 커질수록 객석 곳곳에서도 따라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났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순간이다.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던 한국인 관객들도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객석 한편에서는 조선소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며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지만 이렇게 그들의 감정을 노래로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다. 50대 공업사 사장 김철수 씨도 처음엔 팔짱을 끼고 공연을 지켜봤다. 하지만 점점 노래를 듣다 보니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차올랐다. 이 친구들도 우리처럼 가족을 위해 이 먼 나라에 온 거잖아. 그는 옆자리의 직원에게 중얼거렸다. 나도 저 친구들 좀 더 잘 챙겨줘야겠어. 이 순간 공연장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합창단의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 그리고 터져나오는 뜨거운 박수. 처음엔 어색했던 한국인 관객들도 이제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 노래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이날 공연장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맞닿는 공간이 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박수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합창단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듯 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해낸 거야? 베트남 출신의 리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속삭였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다니엘이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아. 필리핀 출신의 미겔도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마이크가 없어서 오히려 더 좋았어. 우리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잖아.
그때 무대 뒤로 들어온 한국 전통 공연팀의 무용수 지수가 합창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노래 듣고 솔직히 좀 울컥했어요. 린이 놀란 듯 물었다. 정말요? 지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전통 공연을 보고 공감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노래를 듣고 나니까 문화가 달라도 우리가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녀의 말에 합창단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공연 참가자가 아니라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웃이다. 그 순간 공연장을 빠져나가던 한국인 관객 몇 명이 무대 뒤로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50대 한국인 노동자 김철수 씨였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저기 공연 잘 봤어요. 노래 좋더라고요. 그 말에 린과 미겔이 동시에 활짝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때 김철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도시락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내가 만든 김밥인데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린은 감격한 표정으로 김밥을 받아들었다. 미겔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와, 직접 만드셨다고요? 다음엔 저희가 필리핀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어요. 김철수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좀 배워볼게. 작은 음식 하나로도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 그날 밤 공연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지역 신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악회에 대한 감동적인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상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이주 노동자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지역은 더 이상 한국인만의 도시가 아니에요. 다 같이 살아가는 곳이죠.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노래는 문화적 장벽을 허물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대 위에서 그리고 객석에서 이미 나와 있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한다. 음악은 서로를 연결한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라는 도시도 변하고 있었다. 조선소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결혼 이민자들은 지역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외국인을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작은 음악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음악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우리는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음악회를 통해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